지역 택지 개발 사업이 수십 년째 겉돌면서 지주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고 개발 지연으로 인근 주민들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6.25 전쟁 71주년을 맞아 최전선 격전지였던 포항 지역에서도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주 지역 택지 개발 사업이 수십 년째 표류하면서 지주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데 경주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잇따랐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충효동 일대 택지 개발 사업지구. 지난 2005년 공사가 시작돼 아파트 2개 단지 천여 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하지만 16년째 준공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합니다. 준공 허가가 나지 않아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해 제1금융권의 대출 제한과 고금리 대출, 많은 재산적 손실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지지구 내 300여 평의 시유지 한 필지가 말썽인데 경주시와 조합 간의 법정 다툼이 장기화되면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부서 간 협의 소홀로 유상 명의 재산임을 명시하지 않아서 문제의 소지를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주시 도동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991년부터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경기 침체와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 6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역시 재산권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분양 대금 전부를 주고 입주하였으나 전체 택지구역의 미준공으로 토지 건물이 동시에 등기가 안 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겠습니까? 또 경주시가 30년이 지나도록 매년 대책 없이 사업 기간을 연장 승인해주면서 문제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사업기간 연기 신청권자인 경주시는 조합원들과 호화루 입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준하경 경주시장은 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합과 조합원들이 상충되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여 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택지 개발 사업이 지연돼 주민들의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경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 종합병원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 병원에서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2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어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병원 의료진과 환자 등 2,500여 명을 검사한 결과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추가 감염이 없을 경우 현재 코호트 격리 중인 병동은 다음 달 7일부터 격리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포항시 청림동에서 가스 냄새가 났다는 민원과 관련해 포항시가 오늘부터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포항시는 청림동에 있는 포스코 케미칼과 OCI 공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2일과 23일 포항시 청림동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며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7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1950년 당시 낙동강 방어선 전투 중 가장 치열했던 다부동 전투에 17의 나이로 참전했던 소년병이 있습니다. 어느덧 이젠 88의 노인이 됐는데요. 전사한 동료 소년병 전우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50년 가까이 매일 새벽 기도를 올리고 있는 백발의 소년병을 김서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히는 칠곡 다부동 전투. 밀려 내려오는 북한군을 우리 국군이 저지하면서 마침내 낙동강 전선이 구축됐습니다. 당시 17살,
중학생이었던 박태승 할아버지도 소년병으로 이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71년이 지났지만 당시의 아픈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국군 병사 하나가 부상을 당하고 나무 밑에서 신음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잘 봐도 15살밖에 안 되겠어요. 내 바지가리를 잡고서 같이 가. 전쟁으로 인해 단란했던 가족의 행복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입대한 이틀 뒤 형이 입대했고 5개월 만에 전사했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죽은 형을 가슴에 묻은 채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습니다. 소년병의 이름과 군번이 적힌 명부. 할아버지는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매일 새벽 소년병 전우들의 넋을 달래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47년째입니다. 내 마음이 나 자신을 용서를 못해. 가슴에 자식을 먹고 사는 어머니들이 저 세상에서도 마음 좀 평게. 할아버지처럼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10대 소년병은 2010년 정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그 실체조차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소년병과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년병들의 희생은 특별한 희생으로 보기 곤란하다. 국가 재정이 많이 투입된다는 명분으로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6.25 전쟁 참전 소년병 수는 2만 9천여 명. 이 중 2,500명 정도가 전쟁 당시 전사했고 현재까지 생존자는 2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김서현입니다. 6.25 전쟁 71주년을 맞아 포항에서도 오늘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회 포항시 지회 주관으로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6.25 참전용사와 유족, 보훈단체, 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고 포항 지역 전투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포항시 의회에서 제기된 이강덕 포항시장의 막말과 폭언 논란과 관련해 포항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이 시장에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포항시장이 김민정 포항시 의원에게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하냐는 말을 5차례 이상 했다며 이 시장의 발언은 참담하고 충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강덕 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의원에게 공식 사과할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시의회도 이번 사태에 강력한 대응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도가 올해 처음 실시한 미세먼지 대응 시책 시군평가에서 포항시와 예천군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포항철강공단 회원사와 함께 살수 차량을 주기적으로 투입해 공단 도로를 청소하고 공단과 인접한 오천읍 원리 일대를 도내 처음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련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한편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경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1마이크로그램으로 최근 3년 평균치보다 19% 줄었다고 경북도는 밝혔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노동조합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경영 추진을 위해 5대 중대비위 제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노사는 금품 향응 수수와 직무정보의 사적 이용, 채용 비리 등 5대 중대비위에 대해 자체 점검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비위 적발 시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는 등 청렴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